네, 현재 골드는 0.06% 상승하고 있습니다. 1,717.9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골드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골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골드 매수 나왔네요. 오랜만에 골드에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장세가 이제 파동 차트다라고 좀 설명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요한 지표를 새벽 3시에 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 제 매수세를 보려면은 1704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제 주요 파동은 어차피 새벽 시간대 발송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잘 때 이제 미국 시간은 활발할 때 그때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보는데 단기 파동 흐름 내에서는 1704 라인에 대한 매수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는 1704포인트에서 4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8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또 살짝 꺾으면서 더 다시 올라오는 상태인데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파란불을 켰거든요, 골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불과 30분 전에 좀 발표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조금 예상치보다 하위한 수치지만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대 그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이제 일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중이에요. 지금부터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나스닥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금을 보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국채에 대한 방향성, 국채 가격입니다. 금리가 아니에요. 국채 가격에 대한 방향성과 금의 가격 방향성과 그리고 증시에 대한 가격 반영성이 셋 다 일치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셋 다 일치합니다. 방향성이. 제가 좀 이따 미증시 하겠지만은 미리 얘기 드릴게요. 나스닥 매수입니다. 네. 골드 매수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자, 전일 갑작스럽게 이제 금값도 올랐죠. 새벽 시간대. 그죠? 새벽 시간대 갑자기 금값이 올랐습니다. 어제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은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3년물입니다. 어제 뭐 해외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좀 더 자세한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질 금리에 대한 시대인데 지금 명목 금리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 증시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증시를 가릅니다. 오늘 이거 발표 뜬 겁니다. 이거 제 자리예요. 네, 제 자리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실질 금리가 바뀝니다. 실질 금리가 바뀌면은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폭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명목 금리는 쉽게 얘기해 갖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뜻해요. 10년물. 채권 금리. 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고 BEI라고 좀 칭합니다. BEI. 통상적으로 이걸 많이 봐요. 자, BEI는 제자리인데 최근에 명목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다운되는 현상으로 펼쳐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잘못 설명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물가 상승률은 그대로인데 명목 금리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빠지고 위험자산이란 자금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명목 금리가 오르면은 금 가격은 당연히 빠져요. 이거는 1차원적인 거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 갖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여러분 2차원적인 겁니다. 지금 왜 이게 자꾸 화두가 되냐면은 이건 제자리인데 이것만 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사 보면은 막 미 10년물 국채가 급등해 갖고 막 이거 외신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생방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 대비해 갖고 오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간 거다. 그럼 이제 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는지. 자, 화면 좀 잠깐 돌리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가 영어로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파란색이 뭐냐면요. 파란색 선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정정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겁니다. 자, 밑에 빨간 선이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뜻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보시면은 방향성이 일치해요. 여기까지는. 보이시죠? 이전까지입니다. 같이 올라요. 같이 오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겉돌았다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아까 실질 금리 기억하시죠? 근데 최근에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요. 최근에 나오는 시황이 뭐였죠? 2조 달러를 부양정책을 펼치겠다. 슈퍼 부양책. 현금 다 쓰고. 그러면은 국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 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 이 돈 어차피 다 쓰면 국채 발행할 거잖아. 공급량 늘릴 거잖아, 니네. 불구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1월 1일부터 이제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최근 증시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인플레이션 대비해 갖고 너무 오른다는 거죠. 만약에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같이 올랐으면은 증시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증시는 물가 상승은 제자리인데 국채 금리만 오르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증시에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채 금리 내려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국채 금리 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국채 금리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에 대한 수요도가 많아야겠죠. 그래야지 가격이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내려가겠죠. 간단하죠?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공급자가 공급을 한다는데 누가 사요? 안 그래요? 이 마우스가 한정판인데 여러분들, 이 노트북이 한정판이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노트북 제조사가 더 추가로 계속 생산하겠대.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당연하게. 근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내뿜어져요. 1번은 뭐냐? 야, 국채 금리가 상단 레인지다. 이제는. 얘네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나설 거야. 라는 분위기가 지금 내포돼 있어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근데 전일 갑작스럽게 이제 3년물 국채에 대해선 먼저 입찰을 했는데 수요가 폭발을 했어요. 이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다 사들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오늘 10년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10년물. 자, 전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죠? 최근 금값이요 계속적으로 떨어졌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에 조지아주 발표 뜨고 나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국채 금리 1.5%까지 오버슈팅이 가능합니다. 이거였어요. 서울경제를 들어오시면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값이요 1700 라인까지는 그냥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때가 1900 라인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월 1일 날 화면 다시 볼게요. 1월 1일에 이때죠. 블루웨이브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1월 1일 날 블루웨이브 완성되니까 국채금리 어떻게 되나요? 계속 오르죠. 여러분들. 1월 1일 기반으로. 이때 1%였어요. 여러분들 1%. 근데 지금 1.6%네. 국채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루웨이브 완성되니까 부양이 막힐 거리이 없겠다. 국채 던지는 거예요. 왜냐? 공급을 계속 할 거니까 국채를. 얘네가 돈이 어디 있어? 미 정부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은 지금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매도만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1.5%까지 일단. 1.5% 왔네. 왜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험 수준이에요. 왜냐? 연준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게 다음 주 FOM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또 같이 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물가도 같이 올려버리면은 서민이 피폐해져요. 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일정 수준에 대한 레인지를 도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물가도요. 그러면 국채 금리만 눌러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럼 수요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정책을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능성도 높아요. 3년물 국채.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금값이 눌렸던 거는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채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던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눌린 거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그래서 금은 매도를 봐야 됩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지금부터 매도 보면 위험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금값은 제한적인 레벨에 도달이 됐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던 게 1700 중후반 라인이었는데 1650 라인까지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 레인지까지는 붙을 거예요. 1700 하단까지는 뚫고 1600 중후반대의 자리가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서울경제 넘버원을 통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는 본 거예요. 1월부터 금값은 계속 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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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금 매도 보면 위험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일 3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돌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 대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전일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3년물 입찰이 호조를 이루었다. 호조를 이루었다. 자, 3년물 미 국채 입찰이 1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응찰률을 기록했다. 269%입니다. 269%. 수급의 우려를 낮추면서 주요 구간에서 금리가 하락함. 자, 여기만 팩트만 찍고 가죠. 자, 다음 주에 이제 페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란 거는 10년물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10년물 이상 장기물 국채를 매수를 비중을 늘리겠다. 이걸 뜻하는데 연준에서 비중을 10년물 위주로 늘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년물보다 10년물이 수요도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거예요. 오늘 입찰에서. 시장 전망이. 어제 증시가 올랐던 거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국채를 사들인 사람이 많구나라는 시장의 반영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10년물 국채 높은 응찰률 기록해버리면은 수요도 팍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눌러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금값은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미증시를 얘기하겠지만 같은 방향성을 띠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 상승률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실질금리의 변화는 증시를 뜻하는 거고 국채에 대한 가격 변화만 측정하면은 금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는 물가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가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금이랑 증시랑 같은 방향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오늘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어요. 어제 3년물 국채 입찰이 수요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금값도 오르고 미증시도 오르고 이런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발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